자, 여러분의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앞에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보 때문인데, 부담보 잡히는 거 5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5년 지나면 부상해준다고. 근데 고지의무 위반이랑 그거는 고지를 했을 때 얘기해요. 고지의무 위반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장 용종이 내가 작년에 제거를 했어 하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부담보가 된 거잖아요. 부담보 5년이 됐고 5년 후에는 보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고지의무를 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고지의무 위반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뭐 깜빡했든 아니면 몰라서든 아니면 일부러였든 고지의무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도 안 돼요. 아무리 5년, 10년, 20년, 100년이 돼도 보상이 안 돼요. 고지의무 시간에 얘기했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 100년이 됐든 보상 절대 안 돼요. 고지의무 위반한 거는 폐렴을 걸렸는데 감기 고지 안 했어. 그럼 10년, 20년이 되든 이거 그래서 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성실하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이 두 가지를 헷갈리니까 고지를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X인데 O를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막 이 개념 때문에. 5년 지나면 이것만 기억하는 거. 5년 지나면 다 된다고. 실제로는 고지의무 위반하면 안 돼요. XX예요. XX. 아시죠? X. 고지의무 위반하면 못 해요. 5년 지나도. 근데 고지를 했기 때문에 5년 지나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념이에요. 아셨죠?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다 하셔야 돼요. 고지의무는. 고지의무 위반하면 10원 한 장 못 받아요. 봅시다. 뭐 질병 사망 뭐 뻔하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 봅시다. 후유장애가 한시적으로 5년 이상 했더니 20% 하고, 거기까지는 뭐 앞에서 봤어. 그때 뭐 강원 선생님이 바로 이제 사마신 마비는 바로 즉각 보이지만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이게 한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 헷갈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말 의사의 판단으로 뭐 6개월 이상 후에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6개월 후에 판단하는데 180일,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질병 발생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에 의사가 기초하여 이게 한시장애가 아니라 영구장애가 될 것 같다. 막 한쪽팔을 못 써. 근데 한쪽팔을 영구적으로 못 쓸 것 같아. 그러면은 5년 이상일 때 5년 이상 장애가 나타난다. 그럼 20%를 지금 막 한다. 앞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밑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일부 상품에서 80% 이상 고소장애 지원을 지급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후유장애 분류표가 있어요. 분류표. 그러니까 약관에 보시면은 후유장애 분류표라고 해서 맨 뒤에 별표로 따로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한쪽 귀가 안 들리면은 뭐 몇 퍼센트 장애고, 뭐 한쪽 눈 안 보이면 몇 퍼센트 장애고. 그러니까 이 장애가 뭐 추한 뭐 외상을 남겼을 때는 뭐 5%고 막 쭉쭉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상생활에 방해가 몇 퍼센트를 기여를 하느냐, 100% 기여다, 뭐 80% 기여다 해갖고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발가락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5%고 뭐 3%고 손가락 하나를 못 쓰게 됐어. 막 그러면 막 이렇게 해갖고 분류를 해놓은, 따로 정해놓은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후유장애 분류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앞에서 그래요. 앞에서 이거를 상해도 똑같이 있거든요. 상해도 후유장애표가 있어요. 분류표가 있고, 밑에 더 보시면 심화학습 보시면은 뭐 같은 질병으로 같은 두 가지 이상 뭐 이렇게 2회 발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상해 편에서는 설명 안 했어요. 상해도 똑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질병도 똑같은 개념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상해 때는 이걸 좀 건너뛰었어요. 제가 어떤 때는 건너뛰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건너뛰는 경우에는 뭐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아 이거는 혼자 그냥 읽어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다 건너뛰고 스킵을 해요. 스킵 투. 너무 어려울 때, 이거는 설명해봤자 너무 혼란만 주고 좀 너무 깊게 빠지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심플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스킵을 했거든요. 상계 때는 이 개념을 스킵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갖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질문편을 보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보여줄 거예요. 대법 판례. 이거 보시면은 단반에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약관에 보시면은 표마다 분류가 있어서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테이지고 퍼센테이지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약관에. 근데 이 80% 이상이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자 봅시다. 80% 이상 고도 장애 시에만 질병 사망에 준하는 금액을 후유장애로 지급하고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80%이 뭐냐면은, 한번 약간 안에 들고 왔어요. 한번 봅시다. 장애 한 발에서 첫 번째 발가락을 잃었다. 그러면 지분율 10%. 그리고 뭐 흉복부 장기에서 비뇨 생식기 기능이 심한 장애 남겼을 때 뭐 10%, 뭐 대략 뭐 이런 것들. 뭐 한쪽 눈이 안 보이면은 50%고.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세분화. 뭐 추간판 탈출증으로 심한 신경장애 뭐 2%. 뭐 치아, MC몽처럼 치아가 5개 이상 결손이 됐다. MC몽이야. 5개 이상 빠졌다. 그러면은 5%. 받기 어려워 보이죠? 받기 어려워요, 이거. 자, 그러면은 가수 중에 이번에 틴틴파이브라고 머리 치워 머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머리 치워 머리, 앞전보기 치워.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 가수 중에 이동우라는 가수, 뭐 방송인 이동우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동우 선생님이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질환을 앓았어요. 뭐 유전병이라고 질병이라고 하는데, 두 눈이 다 멀게 된 거예요. 두 눈이, 양쪽 눈이 다. 이게 몇 퍼센트냐? 100%요. 눈은 신체가 10,000냥이면은 눈이 900냥. 신체가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00%예요. 이게 100%. 양쪽 시력 다 잃었어요. 양쪽이. 이동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이제 100%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 사망에 준한다. 그러므로 80% 이상 고도 후유 장애를 만약에 질병 상품 가입했으면은 상품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동우 선생님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있다면, 양눈을 다 멀었는데 나는 자녀가 5살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다.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단 5분만이라도 성장해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게 참,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과연 그 불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쪽 눈 다 잘 보이나요? 사진, 팔다리는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러면 다 가지신 거예요. 내가 양눈이 멀쩡하고 팔다리 4개가 다 멀쩡해. 그러면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거보다 한참 그게 못 가져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양쪽 눈 그리고 사지가 다 멀쩡해. 그러면 저는 다 가졌다 생각해요. 저는 세상 사는데 아쉬울 게 하나 없어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 양눈이 다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내 의지를 걸을 수도 있고, 내가 하반신 마비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기서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지. 그러니까 뭐 자기 비하하면서 뭐 자기는 신세한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세한탄. 바보들이나 하는 거지, 신세한탄. 이 80%가 왜 80%를 이 맞추려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이거 80%잘 줄 것 같아요? 전혀. 진짜 받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장이 못 살게 돼서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이식. 신장 뭐 간경변? 아니, 간경변이 아니라 뭐 신장 투석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신장 뭐 투석 매번 받아야 되고, 병원 가갖고 뭐 피 수혈 받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 그러면은 이 신장을 이식 받았어. 장기 이식을 받은 거예요. 장기 이식. 이거 몇 %예요, 이거? 몇 %? 75%. 이걸 75%라고 했어요. 5%가 부족해서 8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80%로 설정을 해놓은 게 정말 고심을 해서 받을 수 없도록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양눈이 멀어야지 100%지, 한쪽 눈 보인다? 그럼 50%예요.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가지고 있으면은 돈 못 받아요. 이 담보. 80%가 뭐 안 넘기면. 자, 여기서 80%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밑에 심화학습을 이제 볼 거예요. 심화학습 보면은, 제가 판례를 여기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판례가, 여러분 그 법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법조인 하다가 뭐 그러니까 법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하는 사람 중에 손해사정사라는 직업도 있고, 뭐 보험 전문 변호사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한문철 변호사 선생님처럼, 한문철 선생님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야. 그리고 또 뭐 이혼 전문 변호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변호사들도 한 분야를 파고들어야지만 전문가로 인정받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보험 전문가 변호사도 있어요. 보험사고 전문 변호사. 그리고 손해사정사라는 직업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런 판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뭐 방송 시청자 중에서도 전문층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법률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봅시다. 이거 판례 알아보시면은 나중에 손해사정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는 나는 이 시험 합격이 목적인데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듣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보고 싶다. 자, 여기서 이제 후유장애가 첫 번째,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생긴 경우 합산.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인데, 자 봅시다. 이게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재해도 그렇고, 이 동일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이 경우에만 합산을 한다 이거예요. 플러스를 한다. 예를 들어봐요. 만약에 이게 각각 별도의 상해고 별도의 질병인데 합산이 돼. 아니 그러면은 고의가 들어가잖아요. 고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봐봐요. 내가 상해를 받았는데 교통사고 나서, 아니면 고양이한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눈을 샥 핥혀갖고 한쪽 눈이 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한테 핥힌 당해서 한쪽 눈이 50% 장애를 받았어.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서로 다른 상해나 서로 다른 질병으로 합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대로. 그래서 내가 50% 장애를 받았어. 아니 그럼 아쉬울 거 아니에요. 내가 80%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30% 어디서 채우지? 귀를 한쪽 멀게 할까? 아니면 한쪽 팔을 못 쓰게 할까? 한쪽 다리를 못 쓴다고 할까? 해갖고 80% 받으면은 내가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시에
막 1억, 10억 받아. 10억까지는 이제 안 되는데 막 1억 받아. 그럼 이 1억이 탐나갖고 고의로 범죄에 저질리겠죠. 나머지 타내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왜냐? 고의가 개입될 수 있잖아요. 반드시 동일한 상해, 동일한 질병인 경우에만 합산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 설계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해, 동일한 질병,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통사고가 한 번 나고 두 번 또 났어. 교통사고 1, 교통사고 2야. 그러면은 이 한 사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벤츠랑 사고가 났고 여기는 테슬라랑 사고가 났어. 테슬라랑 사고랑 별개라는 소리예요. 서로 다른 상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2번 났는데, 근데 한 번 벤츠랑 사고 났을 때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만 합산을 한다 이거예요. 벤츠랑 사고 나서 뭐 뇌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뭐 팔도 다치고 했어. 그럼 그때는 합산하는데, 여기서 뇌 다쳤고 이번에 한 달 후에 테슬라랑 사고가 나서 뭐 허리를 다쳤어. 이거 합산 안 해요. 알았죠? 동일한 사고여야 돼요. 동일한 사고, 동일한 질병. 이게 판례가 굉장히 유의미한 판례가 있는데,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이제 어르신들은 무릎 많이 쓰면은 나중에 무릎 다르면은 인공 치환술이라는 거 하거든요. 인공 관절. 그러니까 관절을 달아 없어지고 막 걷기가 불편해. 그러면은 이거를 해요, 병원에서.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 흔한 수술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판례를 남겼냐면은, 납입면제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납입면제. 납입면제가 뭐냐면은 이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납입면제 뭐예요? 끊어 읽어봐봐요. 보험료 납입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 군면제 생각하시면 돼요. 군면제. 군대 가는 걸 면해 준다. 군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유장애가 50% 이상이 되면은 납입면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해놓은 보험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특혜를 주는 거죠. 후유장애가 50%면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보험료를 받지는 않겠다. 너네는 보험료 면제해줄게. 보험료 면제. 그러면은 보장만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보장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보험료 안 지고 공짜 보장 받는, 공짜 보장.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납입면제라는 혜택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여러분 가입하신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50% 이상이면은 이 혜택을 주는데, 자, 이걸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번 무릎 하잖아요. 몇 %냐? 30%예요. 한쪽 무릎에. 그리고 다른 쪽 무릎도 한 거예요. 양쪽 무릎. 왼다리 무릎 치환, 오른다리 무릎 치환. 60%다. 나 이거 후유장애 50% 생각나 했다. 납입면제 해주세요. 한 거예요. 보험사가 거절. 왜? 이거 서로 다르니다. 서로 다르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이래요. 근데 계약자는 이게 실제 대법원 판례예요. 소송을 건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합산해주세요. 합산 못해주겠소. 자,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자, 양쪽 무릎 있잖아요. 서로 다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귀도 눈도 두 개가 달렸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기관이에요. 좌우가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기관을 봐요. 왼쪽은 오른쪽은 다른 기관. 그리고 양쪽 팔 다른 기관이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한 질병일 때만 우리가 동일한 질병만 합산한다겠지. 이거는 서로 다른 질병이다. 계약자가 그러겠죠. 아니 내가 무릎이 내 무릎이고 둘 다 다리인데 왜 이게 서로 다른이라고 하냐. 나는 하나의 질병이다 하는데, 대법원 판단은 이거 합산 안 한다라. 보험사 승. 보험사 편 들어줬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 무릎이랑 오른쪽 무릎의 질병이랑 다 서로 다른 질병을 본 거예요. 서로 다른 질병.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가 오른손 투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계속 공을 던졌어. 그러면은 오른손이 더 길대요. 양쪽 이렇게 나란히 하면은
왼쪽은 짧고, 왜냐면 이게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계속 던지는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오른팔이 더 길래요. 그러니까 왼팔하고 오른팔은 내 기관이지만 서로 달라요. 그거랑 똑같이 내가 오른쪽에서 오른쪽 팔 이게 많이 나가잖아요. 엘보 많이 나가잖아요. 야구 선수들. 그러면은 이게 발병한 질병이 그 원리처럼 왼쪽 오른쪽 무릎은 서로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이 무릎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높은 금액이 30%가 인정된다 라고 해서 납입 면제를 못 받았죠. 왜냐, 보험사 다 이겼어. 이렇게 판례로. 그렇기 때문에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자는 50%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에 합산을 하지만 이거는 서로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예요. 자,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게 뭔 뜻이냐? 동일한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손가락 관절, 손가락이 약간 장애가 있어, 엄지손에. 근데 이게 손가락 장애가 3%야. 그러면은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 이번에는. 동일한 엄지손가락이. 그럼 5%야.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둘 중에 동일 신체 부위잖아요. 동일한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면은 5%만 적용했다 이거예요. 둘을 더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3, 앞에서는 3, 5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적용한다. 자, 그리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이해 발생할 때 그때마다 해당하는 후유장. 이거는 맞지. 다른 질병의 이 경우에는 다른 사고, 테슬라랑 사고 그리고 벤츠랑 사고 서로 다른 사고일 때는 합산하는 게 맞듯이 질병도 다른 질병으로 2회 이상 발생할 때는 그때마다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이상 발생했을 경우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이미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는 최종 지급받은 거에서 차감할 장애율을 결정.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거잖아. 손가락에 장애가 생겼어. 근데 5%랑 3에 이게 5% 있다가 더 심해져서 뭐 10% 받았어. 그러면은 차감 이미 5%를 받았어. 그러면은 기존에 받았던 거는 차감한다는 거예요. 뺀다. 빼고 나머지 5% 차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첫 번째 판례가 이거예요. 첫 번째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유명한 판례고,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는 이 합산과 높은 지급률 이거를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2009년에 유명한 또 판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두 번째 사건이 좀 더 이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좀 더 1심, 2심, 3심 파기환송 이후에 환송심까지 해서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고 실제 대법원 번호가 있는 사건이에요. 무릎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지만 대법원 판례에 남겼어요. 나머지 사건들은 다 이 판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선 물론 뒤집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약관 장난질을 해다가 된통 당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무릎 하나 더 얘기할게요. 무릎 이 치환술 여기서 약관을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약관을 장난질 하다가 된통 얻어 걸렸어. 뭐냐면은 2015년도에 있었던 판례는 약관이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동일한 질병으로 인했을 때는 합산합니다. 근데 무릎은 양쪽이 동일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질병이라고 약관에 써놓은 회사들은 다 이겼어요. 회사가. 근데 반대로
회사가 패소한 케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회사가 이 좀 약관을 좀 더 잘 쓰고 싶었나 봐요. 이 회사는 이렇게 쓴 거 남들 다 원래 약관은 많이 베끼거든요. 근데 나는 좀 더 색다르게 쓰고 싶어 했던 그 회사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 문구를 이렇게 안 쓰고 동일한 재해 또는 이건 본 회사가 쓰는 거예요.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동일한 재해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이걸 여기다 써야 되구나. 이거를 동일한 원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경우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에 합산합니다. 딱 이렇게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로 똑같이 소송을 걸었어 계약자가. 근데 이거는 회사가 빠져나갔어요. 동일한 질병을 명확히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 멍청한 이 회사는 이 문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이게 뭔 말일까요? 질병, 쉽게 말하면 질병을 써놓은데 질병이라는 단어를 좀 이상하게 풀어 쓴 거예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그러니까 이 재해라는 말은 이 재해가 상해거든요. 상해를 생보사에서는 재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재해가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가 옛날에 생명사에서는 자연재해를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재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생보사에서는 상해라는 표현을 써요. 생보사인 것 같아요. 생보사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인 경우에 합산합니다. 근데 이 소송에 걸렸어요. 똑같이.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죠. 이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재해를 빼고 똑같은 원인, 어떤 원인으로든 합산을 하겠다라고 잘못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험사 주장은 이게 나는 동일한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한 질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달랐어요. 1심, 2심 보험회사가 편을 들어줬어. 그래 이거 동일한 질병인 경우를 합산을 해.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은 동일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마. 이렇게 했다가 대법원 판례가 가니까 잠깐만. 아니 약관을 문구를 해석할 때 계약자가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 이게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이라는 이 단어가 재해를 뺀 동일한 원인이라는 이 단어가 꼭 동일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이 이 문구 때문에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이 문구 잘못 써갖고. 그러니까 무릎이 양쪽이 동일한 질병이 아닌 거 맞아. 그런데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이 합산을 이게 말이 어렵네. 참 보면서도 합산을 하시워냈어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을 이라는 의미를 동일한 질병으로 축소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더 넓다고 본 거예요. 법률이 대략 이래. 약관이랑 대략 이렇고 말장난이지. 동일한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을 이게 큰 범위인데 이렇게 작게 축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니네 보험사 너네 입맛대로 축소 해석하지 마. 축소 해석하셔서 이걸 동일한 질병이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라고 쓴 회사는 이겼어. 근데 이렇게 썼던 회사는 패소를 했어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을 동일한 질병이라는 의미로 함축하지 마. 그렇게 해석하지 마. 이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포괄적인 단어로. 포괄적인 의미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양쪽의 질병에 대해서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본 거.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이거는 동일한 질병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 된 거예요. 큰 개념이. 이렇게 문구를 써놨기 때문에 그게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약간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지 알아요? 합산해줬어요. 계약자 승. 이렇게 써놓은 회사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써놓은 회사들은 함정에 빠졌죠. 함정에. 자가당착에 빠졌죠.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약관이 이상하게 써놨어. 봐도 이해를 못해.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최종 판정을 해줄 분들은 대법관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약관 장난질 하려다가 잘못 걸렸지. 약관은 이게 약관 항상 금감원이 얘기하는 게 약관의 모호성이에요. 자기네들이 멋부린다고 겉멋 들어갖고 가오 잡겠다고 겉멋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겉멋. 약관을 맨날 모호하게 쓰니까 맨날 분쟁이 붙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써요. 명확하게. 약관이 그래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약관 이게 영어를 이렇게 잘못 독일어를 잘못 해석을 해놓은 건가 싶어요. 독일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그 일본어를 다시 한국어를 바꿨나? 약관을 어떻게 쓰는 건지 한국 사람이 쓴 건지 독일 사람이 쓴 건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진짜 이게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두 가지 유명한 판례이고,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는 그 판례 볼게요. 싸움 합산에 대한 판례예요. 이 후유장애 합산에 대한 판례.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가명을 쓸게요. 갑을 AB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임으로 가명을 만들게요. AB라고 하면 더 헷갈리고, 2009년에 인천의 호프집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요. 인천에 있는 뭐였냐면은 지인 관계 둘은 이 가명이에요. 제가 맘대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사다구 씨가 있고 보복성 씨가 있어요. 보복성 씨. 이게 뭐였냐면은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한 거예요. 근데 엄청 크게 다쳤어요. 이 사람이 먼저 싸다구를 날린 거예요. 이 사다구 씨가 이 보복성 씨에게 폭탄주 마셔. 근데 복성 씨가 나 폭탄주 별로 마시기 싫은데 하니까 이 사다 열받아갖고 싸대기를 탁 때린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까 정확한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싸다구 씨가 싸다구 딱 때렸어요. 근데 복성 씨가 딱 맞고 하도 얼탱이 나가 열받으니까 마시고 있던 맥주로 머리를 팍 때린 거예요. 싸다구 씨 머리를 깡 찌렸는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게 영화처럼 설탕으로 만든 그게 아니라 이게 대단한 흉기예요. 이 사지마비가 좌측 머리를 다쳤나 봐요. 근데 머리 딱 다치고 그대로 이제 머리 다친 상태에서 마비가 왔어. 마비가 이 한 번 가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 사람 잘 만나세요. 사람. 그래서 이분이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담보가 있었거든요. 보험금 청구를 한 거예요. 보험금 청구. 이게 1억 담보였는데,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해요. 보험사가. 나 보험 가입한 거 있어. 보험 청구했어. 근데 보험사가 거절을 했어. 그래서 1심 계약자가 이겼어요. 사다구 씨 승. 2심 보험사가 패소했잖아. 열받았잖아. 1심에서. 그러니까 2심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걸어요. 채무 부존재. 야, 우리는 패소했잖아요. 보험사가.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요. 우리는 책임질 일 없다. 2심에서 또 이겼어요. 상고를 해야죠. 상고. 최종 3심 대법원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이번엔 보험사가 이겼어요. 계약자 패소, 보험사 승. 1심 2심께 이게 뒤집혀요. 여기서 이거를 볼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번호가 2013, 이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다 201736 그리고 또 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파기환송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번호가 2015 나 20321994 이 번호예요. 이 번호 치면은 여러분 판결문 다 나와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이게 폭행을 해서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이 돈을 최종 판결은 1억을 줬어요. 보험사가 이겼는데 1억을 줬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고의잖아. 고의 보복성으로 맥주를 내려쳤잖아. 그러면은 이거 고의잖아. 그러면 면책 아닌가요? 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피보험자가 수익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지. 이 사람이 사다구 씨가 다쳤으니까 피보험자지. 피 흘렸으니까 이 사람이 계약자이고 수익자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복성 씨가 계약자고 수익자여서 고의되었어. 그럼 이건 100% 원칙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보험금을 이 사람이 받는데 이 사람이 노리고 한 범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되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이 지인이었다니까요. 그냥 아는 사이였어 그냥. 근데 걔 수익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면책사항 일단 탈락. 두 번째 형사사건 강력범죄 면책 조항이 있어요. 또 강력범죄나 형사사고에 대해서는 면한다. 안 줘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형법상 범죄, 그러니까 이 피고라고 하는데 피고가 내가 소송 받았어. 보험사야. 보험사에 이거 당연히 면책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사건이고 이게 강력범죄다. 강력폭력 형법상의 폭력. 형법상 폭력은 면책 조항이 있어요. 약관에. 그러면 이건 면책 주장했어요. 면책 항변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거 형사사건 부상 안 합니다. 약관 써놨습니다. 약관에 있어요. 했어요. 근데 법원이 이거를 배척했어요. 배척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판결을.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고의로 그러니까 이게 구타를 상해 유발을 하면 안 돼요. 상해 유발을 하면은 면책도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상해 유발. 이게 지금 사다구 씨가 사다구를 때리면서 상해 유발을 했잖아요. 먼저 선빵을 쳤잖아요. 선빵을 쳤잖아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맥주병 내려쳤잖아요. 맥주. 근데 이 싸대기를 때렸던 이 행위가 예측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싸대기를 한 대 때렸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싸대기 맞고 맞싸대기. 너 싸대기 때렸어? 나 김치 싸대기 때릴 거야. 김치 싸대기 때릴 수 있는데 너무 예측 불가능한 과다한 보복이었다는 거예요. 과다한 보복. 이걸 예측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예측을 해서 때린 게 아니다. 왜냐면은 보복성으로 너무 사지마비가 올 정도로 예측할 수가 없었다. 급격 우연 외래에 해당된다.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됐어. 그리고 형법상의 형사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직폭력배, 조폭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사시미칼 이게 맥주병이잖아요. 맥주병. 그러니까 칼로 찌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야구방망이나 뭐 흉기, 뭐 둔기 막 갖고 다니잖아요. 조직폭력배들이. 근데 사시미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폭력배들이 뭐 집단적으로 뭐 폭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연쇄살인마가 뭐 칼로 진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인끼리의 다툼이었다. 이거는 이런 형법상 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연한 사고였다. 그냥 사고. 이게 사고랑은 다른 거지. 이거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지마비라는 피해를 입게 된 거지. 뭐 살인의 의도가 이 사람이 살인의 의도가 또 맥주병을 내려 깼으면은 정말 욱해서 내려 깬 거지. 설마 맥주병 정도로 깨서 단순 타박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다칠 줄 몰랐겠죠. 크게 다칠 줄.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깜빵 갔어요. 깜빵에 1년 6개월. 참 이것도 참 그래요. 사람을 식물인간까지는 아니에요. 보니까 식물인간까지는 아닌데 많이 장애를 많이 남겼나 봐요. 왜냐 뇌를 많이 다치면서. 근데 깜빵이 1년 6개월밖에 안 간다는 게 참, 아니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사회에 활보한다는 게 좀 그래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1년 6개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문제지. 이 사람이 피해자가 사회정합의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다 이제 면책이에요. 뭐 형사사건이니 뭐 고의라니 이런 이제 논의야 논의. 그러니까 이거는 1심 2심에서 하나도 인정 안 해줬어요.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다 무시했어요. 배척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간의 사고다. 그러니까 뭐 계단 미끄러지듯이 계단을 미끄러져서 사고 난 거랑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다. 그런 이유로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면책 주장을. 두 번째가 이제 후유 합산 장애가 여기 나오는데, 후유 합산 장애가 8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후유 장애 지급률이 되게 중요했어요. 지급률. 왜냐면 1억 사망보험금 갖고 있었거든요. 이 보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의사들이 뭐 정형외과 의사, 뭐 신경과 전문의 이렇게 해갖고 전문 의사들이 장애율이 몇 %다 막 이렇게 써줘요. 판단을 내려줬어요. 뭐 이비인후과 뭐 기능 얼마큼 장애 막 해갖고 판단을 해준 의사들한테 측정을 받았어요. 책정을.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후유 장애가 계산이 됐냐면은 견관절 장애, 그리고 손목 관절 장애, 손목에 관절 장애 났을 때 5%, 그리고 발목 이게 10%, 그리고 손가락 10%, 다 합치면은 35. 그리고 왼쪽 머리를 다쳤나봐요. 머리를 다치면서 청력까지 뭐 일부 상실을 하게 되나봐요. 이 좌측 청력 장애가 25%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신경계 장애 중에 사지 운동 기능 저하 35%. 이렇게 돼서 이거를 35 더하기 25 더하기 35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95%가 나오거든요. 95%만큼 줘라. 그러니까 8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및 상해 후유 및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애가 1억 가입됐으면 1억 줘라. 1심 2심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1심 2심에서는 이렇게 줘라. 95%로 지급률로 줘라. 그런데 대법원에 가니까 이게 뒤집히게 됩니다. 1, 2심에서 졌어. 보험사가. 가만히 있나요? 여바잖아. 상고해야지. 아니 보험사는 어떻게 지정했냐면은 이거가 신경계 파생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약관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의 장애에 다른 통상 파생 관계가 있는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에 이 통상 파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상 파생 장애 관계의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 2심에서는 인정 안 해줬어.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자 봐봐라, 이거는 이 사지 운동기능 전화라는 이 병명과 견관절 장애, 손목 장애 이거는
똑같은 하나의 통상 파생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신경계 장애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신경계에서 파생된 장애이기 때문에 이 35%와 이거를 합산한 35% 중 이 둘 중에 높은 지급률을 채택하고 나머지 자책 청력만, 이건 별도잖아요. 이거랑 별도로 더해서 60%만 지급을 해줘라. 이게 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은 60%만 인정을 했어요. 95 이거 잘못 계산했다. 너네는 1, 2심에서는 단순히 10 더하기 5 더하기 이거 더하기 다 더하기 해서 95를 수정했는데 이거 틀렸다. 우리 대법원이 판단할 때는 신경계로 파생된 장애이기 때문에 이 장애는 신경계의 파생 장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계의 파생 장애이기 때문에 둘 중에 높은 거인 높은 지급률 말인 35만 인정을 하고 자칫 청력은 별도로 25% 인정을 해서 60%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돼서 60%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결국, 그러니까 일부는 뭐 한 절반의 승리라고 해야 되나? 보험사가 처음에는 면책을 주장했다가 그게 안 먹혀서 그냥 원래 1억 4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 그게 좀 깎여서 1억으로 지급을 해주게 됐어요.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뭐 이렇게 예견을 해놓고 가입을 한 건 아니겠지만 보험이 참 이럴 때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총 어떻게 그래서 보험을 지급을 받았냐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보험을 받았는지. 이것도 제가 뭐 외울 수가 없어서 써왔는데 이 사람이 받은 게 상해 간병비라는 담보가 있었나봐요. 이 사람이 한 180일 이상 입원을 했어요. 상해 간병비가 300만원. 그 두 번째가 받은 게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이 사람 사망은 아니지만 후유장애를 입었잖아요. 이거를 1억을 가입했다가 그 중에서 60%를 인정받은 거예요. 방금 합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 담보에서. 세 번째, 상해 의료비 1천만 원. 네 번째, 상해 입원 급여금. 이 상해 입원 급여금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입원하면은 입원 일수에 따라서 그 돈을 주겠다. 이때도 이 담보가 있었죠. 그래서 입원을 180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근데 180일이 뭐예요? 180일까지만 하고 면책되잖아요. 한도가 180일 한도잖아요. 180일 한도에서 180일 이상 입원했나봐요. 여기서 하루 입원을 상해로 입원을 했어. 그러면 3만 원이 나오는 담보예요. 3만 원. 내가 10일 입원했다고 30만 원이에요. 3 곱하기 10. 근데 180일 입원했기 때문에 3만 곱하면은 이게 540만 원 나와요. 자, 다섯 번째.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급여금. 중대한, 그냥 읽어봐요. 중대한 상해 수술 급여금. 이게 지금 중대하다는 게 그러니까 경미하다는 반대. 경미하다, 중대하다. 중대한 질병, 중대한 상해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중대한 특정 상해, 심각하게 다쳤다. 심각하게 다친 상해다. 이 급여금이 담보가 정액 담보 같아요. 500만 원. 6번. 이 담보가 많아. 이거 가입을 FC 설계사가 되게 잘 설계를 해줬나봐요. 또 신주말 상해 후유장애 이런 것도 있어요. 주말. 이게 주말에 벌어진 일인가봐요. 주말에 벌어졌으면은 더 특별히 취급해서 따로 담보 돈을 주겠다. 이거를 1,000만 원짜리거든요. 신주말 상해 후유장애. 이거를 1,000 곱하기 60%. 이게 600만 원 나왔어요. 여기서 또 있어.
뇌출혈 진단비. 이 뇌출혈 진단비는 요즘에는 외상성은 인정 안 하거든요. 별도 분리됐어요. 외상성이냐 내상성이냐. 요즘에는 내상성만 인정되지, 이렇게 맥주병으로 인해서 외상성이잖아요. 외상으로 인해서 뇌출혈 진단비가 요즘에는 이걸 인정 안 하거든요. 뭐 축구하다가 헤딩하다가 다쳤어. 그래서 뇌출혈로 왔어. 그러면은 이거 못 받아요.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분류되기 전에 있었던 담보인 것 같아요. 옛날 담보라서. 그래서 뇌출혈 진단 시 이게 1천만 원. 외상도 포함했어요. 이때 했나봐요. 1천 줬대요. 1천만 원. 대단하지. 그리고 8번 또 스키다시 보장 중에 강력범죄 위로금. 이 강력범죄라고 보고 위로금으로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자, 300, 6천, 1천, 이거 540, 500만 원, 600만 원, 1천, 이 총 토탈 1억 400만 원. 이게 파기환송심에 갔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주시오 해갖고 지급을 했습니다. 보험사가 사다구 씨한테 1억 400만 줬어요.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 어때요? 1억을 받았다. 1억을 받았어. 근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 안 했어. 그러면 혜택을 많이 받죠. 치료하면서 얼마나 치료하면서 힘들었겠죠. 그래서 1억 보험세 받았으니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겠죠. 이 보험이. 이게 대법하려고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담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후유장애.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꿀담보예요. 꿀담보. 이런 거는 막 몇천 원, 몇백 원짜리. 제가 보험 싫어하는 것 같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보험 선별적으로 줘요. 선별적. 어떤 보험은 좋아하고 어떤 보험 싫어하고. 저는 예전에 여러분 축구 호날두 선수가 있었잖아요. 메시와 호날두. 그때가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저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하고 메시 팬이하고 완전 그 쌍벽인데 양쪽 양분하거든요. 팬을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누지. 메시 아르헨티나의 메시 팬, 리오넬 메시 팬이냐, 아니면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팬이냐, 이게 양분인데, 저는 노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호날두의 팬이었어요. 호날두. 호날두를 CR7 뭐 이렇게 하거든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아마 명품 메이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원래는 로날도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뭐 현지 발음해갖고 호날두라고 하나 봐. 근데 이게 CR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선수를 영문으로 쓸 때. 이게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이거 CR이 뭐냐면은, 저는 이런 보험을 좋아해요. CR 로우 코스트 하이 리턴. 전 이걸 좋아해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저비용으로 고보장, 저비용 고보장을 좋아해요. 이게 다 그거예요. 이거 상해 사망 후유장애, 상해 의료비, 뭐 중대한 특적, 이거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뭐 신주만 할 때 뇌출혈 진단 마찬가지고, 뇌출혈이 뇌경색부터 출발을 해서 뭐 뇌혈관 질환부터 해서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가는데, 강력범죄 위로금 이런 거는 몇십 원? 근데 이렇게 맥주병 내리치는 사건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싼 거. 그런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우 코스트가 가는 거예요. 저비용인데 보장은 억소리 나는 보장.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CR.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저는 그거 진단비 있잖아요. 골절 진단비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뭐 오메데또 이렇게 해갖고 뭐 화상 진단비, 뭐 암 진단비. 전 진단비 싫어하는데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는 정말 가져갈 만한 담보들이죠. 특히 뭐 남자들이나 뭐 가장이나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앞에서는 이제 사지맘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히 이 사다구 씨가 맞으면서 신체 기능 완전히 상실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 마비되고 전신마비되고 와병 상태 됐으면 이거 분명히 다 전액해줘야 되거든요. 100%. 근데 이게 인정 못 받은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쩔뚝거리거나 장애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완전 식물인간
의사표현을 못해 식물인간 됐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 안 할 거예요. 근데 신경을 다친 게 아니라 좌측 뇌를 다치면서 운동 장애물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법판례예요, 이게. 하다 보면 재밌죠? 이거 되게 재미있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재밌어요, 저는. 저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거 하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뭐 밑에 다 했던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뭐 수술급여금, 2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 받는 거 하나의 질병 수술을 보건다. 질병 치료에 목치 모시를 수술받는 거고. 그러니까 질병 만약에 뭐 하나의 질병을 2종류 수술 받는 게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당뇨병 같은 거. 당뇨병은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뭐 한쪽 눈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뭐 발가락을 절단을 했어. 그러면은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수술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금 1회만 질병 수술금 어딨어? 이거 500만 원 각각 당뇨로 인해서 눈도 수술하고 발가락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 500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준다. 한 번만. 하나의 질병 수술금만 지급한다. 그 뜻이에요. 다음은 이제 밑에 보면은 또 다음 넘어가니까 실손이 왜 또 나와? 다 앞에서 했던 게 실손 나오고, 앞에서 했던 게 여기 지금 실손 보시면은 이 선천성 뇌질환 224페이지에서 선천성 뇌질환 Q코드라고 하는데, 이걸 면책하는 거거든요. 면책. 보상하지 않는 상황에 보시면은 Q코드라고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선천성 뇌질환,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폐아. 태어나면서 자폐아 달고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건데, 선천질환은 이걸 이제 Q코드라고 그래요. 진단코드. 뭐 C코드, D코드, 암, C코드. 뭐 Q코드라고 선천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상 안 한다. 요실금은 밑에 N코드라고 해서 또 보상 안 한다. 단 피보험자가 보험과 다시 태아인 경우는 보상한다. 이거 실비에서 선천질환 보상 안 하기 때문에 태아 때부터 이게 가입을 해야 돼요. 태아인 경우에는 가입이 되고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해야 돼요. 자녀보험이 됐든 실비가 됐든. 너무 널리 퍼져 있는 상식 이긴 한데, 저는 자녀보험도 좋아해요. 자녀보험도 좋아하고 이렇게 CR 보험도 좋아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다음에 문제를 볼 거예요. 질병보험의 특징 1330번. 생년월일이고 이게 왜 이렇게 보험 상령일이라고 그래서 뭐 이상 뭔가 좀 이런 개념을 왜 쓰나 모르겠어. 만 나이도 헷갈려 죽겠는데, 대한민국이 뭐 만 나이 뭐 세는 나 헷갈려갖고, 나이가 뭐 중요하긴 하지. 뭐 도널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 할 때도 나이 때문에 막 그래. 나이가 보험회사에서 쓰는 보험 상령일이라고, 보험에서는 또 다르겠어요, 나이를. 내 실제 주민번호에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만이 뭐 독특한 뭐 개념이 있나 봐요. 보험 가입 연령은 또 달라. 내 생일.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계산을 앞에 이거 보시고 되게 간단해요. 2021년 10월 1일이고 현재 기준이 계약일이 이거예요. 계약일이. 근데 이 사람 생년은 1971년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둘을 빼는 거예요. 이거를 빼기 하면 어때요? 1 빠지고 4 0 201 빼기 1971 하면 얼마예요? 40.4세잖아요. 40.4세. 그런데 여기서 이게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보다 작으면 버린다. 반올림은 옳은데 버린다. 그리고 이게 40.6으로 6, 7, 8 올린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뺄셈 했을 때 40.4세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 해갖고 40세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1330.
이런 참 이거는 뭐 그래 뭐 이게 자 정답은 40년 4개월. 그래서 6개월 미만 버린다. 6개월 이상은 1년이다. 그래서 40세예요. 뭐 간단한 산수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1335번 대기기간 웨이팅 피리어드의 목적은 역선택 방지. 그리고 39번 대기기간이 가장 유효하게 적용되는 보험은 질병보험. 왜냐면은 상해, 화재 이런 거는 뭐 예측 불가능한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있고 만져지고 뭐 느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몸 상태가 좀 이상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역선택이 가능한 게 질병이죠. 정답은 질병보험 2번. 45번 질병보험과 걸린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중증치매보장인데 중증치매는 따로 떼놨어요. 치매보험. 그러니까 질병보험 안에다가 별도로 분리를 했어. 왜냐면은 이게 중증치매가 보상이 된다고 하고 끼어들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왜냐, 중증치매를 보상까지 포함시켜 주려면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치매는 별도로 떨어 떼. 이거는 간병보험이 있어. 간병. 치매는 간병이야. 간병으로 별도 분리를 해. 이렇게 해서 치매는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자동차 똑같잖아요. 영업용. 아까 전세버스, 렌트카 따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건병도 똑같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치매는 보상이 안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중증치매는 별도로 영업용 차량처럼 별도의 보험이 있어요. 별도. 치매간병보험. 치매간병보험 가입하세요. 많이 오잖아요. 치매간병. 52번. 자, 이게 뭐 5년이에요. 5년. 5년이 지나면은 부담부 잡고 부담받을 수 있다. 5번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수술해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는 거의 다 왔네. 이제 다 와서 나머지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